모든 자산에 대해서 뭐 주식도 어떤 주식이 뜨고 어떤 주식은 떨어지고 모든 주식시장이 다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산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거품이 컸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이 돈다 하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다 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상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자산시장에만 거품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항상 무너졌었죠.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터졌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겨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은행에서 더 빌려주고 그랬었죠. 그 전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더 안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더 커지더라. 그리고 그게 결국에 터지게 되죠. 어느 순간에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럴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가격은 바로 안 떨어져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확 줄어들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 다 무너졌었죠.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다 치더라도 리먼 때도 바젤2가 거의 적용됐듯이 지금도 바젤3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자산시장의 거품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게 되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자신이 잘 알게 되고 유망하다 그러면은 뭐 이야기도 하지만 부동산과 더불어서 안 된다라고, 이거는 완전히 투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거품도 많이 꼈다 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끼는 거니까. 할로윈 같은 경우에 막 사탕 대신에 비트코인을 깔아줬다. 누가요? 평론가가 2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카드를 동봉했다. 보통은 군것질거리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것질거리 준비해서 주는데 이런 것도 동봉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웃들의 반응을 뭐 촬영한 비디오를 게시했다 뭐 이럴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쭉 폭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작년 중순쯤부터 다시 조금 슬슬 상승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또 폭등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각종 가상화폐 시장에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거품이 끼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대선 이후 뭐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 승리 확률을 60%로 잡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과 투자자들을 위한 뭐 지침 요것 때문에 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뜰 만한 그 지침들도 아니었고 그걸 가지고도 요것 때문에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경쟁적인 선거 뭐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게 왜 비트코인을 올리는지 사실상 그냥 뭉뚱그려서 어쨌든 간 뜰 거야 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읽으면은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뭐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간다 그러니까 뜬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더라. 그렇죠? 바이든 부통령 당선 시나리오 봤는데 공약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세금 이쪽은 감면이고 이쪽은 인상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붙일 가능성이 있죠. 개인 소득 같은 경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보면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국방 이민 안보 뭐 이게 비트코인이 뜰만한 특별한 공약이 없더라.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원래 뭐죠? 원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뜨죠. 근데 사실상 가상화폐의 기능을 하느냐, 인터넷 사이트나 백화점 정도 급 되는 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해 보신 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말고 그 정도는 돼야 가상화폐라고 하죠. 이거 뭐 페이 이런 거보다도 가상화폐 역할을 못하더라. 하다못해 뭐 게임 머니보다도 가상화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고추장 이런 생필품 같은 거를 게임 머니로 팝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별로 없었죠. 생필품 비트코인으로 팝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럼 사실상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암호화폐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작년에 가상화폐 실명제가 나왔었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상 자금 출처를 숨기는 데 좋으니까 그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 막 스위스 은행이나 뭐 자금 세탁 이런 형식으로 중국 같은데 그 자금 세탁하는 범법자 쪽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일본 사기꾼들이 그 돈을 벌어서 중국에서 자금 세탁 한번 돌리고 떳떳한 돈으로 만들어서 다시 갖고 온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불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기쳐서 벌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금 세탁을 중국에 돌렸어요. 100억 해가지고 100억 그대로 갖다 주면은 걔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떼이게 되는데 암호화폐가 나오니까 자금 출처 성격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탈세 또는 검은 돈 돌리는 자금 세탁용으로 많이 사용했었다. 근데 갑자기 가상화폐에 실명제를 한대요. 왜? 이런 게 공공연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락했죠. 바로 4% 하락했더라. 그렇죠? 거래소 거래 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나타났죠. 근데 실명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되고 있다. 전환을 일주일 됐는데 10%도 안 되고 실명제 이후에 직거래로,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사는지 실명제 까라 라고 했더니 따로 만나서 직거래로 현금으로 팔고 이런 직거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비트코인 뜨는 이유는 검은 돈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도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2017년에 굉장히 위험한 투기였다. 보면 어때요? 거래소 설립은 신고하고 스스로 4만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먹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소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잘합니다 해가지고 4만원 내고 신고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삐까뻔쩍하게 광고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그 정보 빼돌려서 나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본금 규정도 없다. 제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이야기할 때 수익형 호텔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예를 들어서 규모가 몇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수익형 호텔은 이 정도 규모는 되죠. 그런데 자기 자본이 필요가 없더라. 자본금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하더라. 그러니까 시행사나 혹은 대행사나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금 먹고 날라버리고 우리 돈 없다 해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더라. 먹고 나르더라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도구나 카우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하고 수수료 많이 받아 잡수셨더라.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등록제 도입해달라 요구가 계속 나왔던 거죠. 이게 재작년까지 일이에요. 자, 그래서 특근법 개정했죠. 언제? 올해 3월에. 미신고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고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와 대표자 성명 그리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이런 거 다 확보해서, 예전에 그냥 신고만 하면 4만 내고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런 거 다 확보한 거죠. 왜냐면 200곳인데 이 중에서 요 4개 빼고는 다 안 했으니까. 실명 계좌 안 까고 4만원만 내고 한 거니까. 그래봤자 10곳 내외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뭐 그냥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하겠다, 나는 뭐 죽어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요런 데를 보셔야 되죠. 이 특근법에 대해서 거래 실명제, 재작년에 나왔지만 거래 실명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약 거래, 뭐 자금 세탁, 탈루, 탈세 이런 데 많이 이용되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어떻게? 특근법 시행령 입법 예고하겠다. 이런 내용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실명제나 혹은 거래소 등록 같은 거에 대해서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거죠. 내역이 파악 안 되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미 요청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 아예 입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못하게 하겠다, 불법으로 만들겠다. 내역이 다 까발려지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도 과세해야 된다. 당연히 과세해야죠. 이거 역시 소득이잖아요. 아니 주식도 거래세를 있고 지금 최근에 뭐 10억으로 픽스됐죠. 10억 양도세. 부동산도 양도세 있죠. 양도세 말고 근로소득 외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 당연히 소득세 대부분은 뭐 원천적으로 내든가 아니면 뭐 따로 떼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왜 요 근로소득은 과세가 안 돼 있었느냐?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게 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해진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거품 끼는 것은 당연히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왜? 다 돈 모아서 투자만 하려고 하니까. 돈 모아서 투자만 하다가 투자만 하고 소비가 안 돌아갔던 나라 전체적으로 다들 돈 모아서 투자만 하려고 했지 뭐 소비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였죠?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때였죠. 아니 주식이 막 그땐 주식 자산 시장이 거품이 엄청나게 컸는데 노동자들도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면서 그것도 아껴가지고 주식 사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소비가 돌아갈 리가 없죠. 결국에 경제 어떻게 됐어요? 거품 낄 대로 끼다가 한 번에 빵 터져버렸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비해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겨야지 사실상 소비가 어느 정도 돌아가겠죠. 왜냐면은 돈 벌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로소득 모아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억지로 넣는 거다. 지금도 B2가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돈 모아봤자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데, 이런 심리가 이미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품 시장이라는 거고, 그럴 때 소비 안 돌고 다 투자만 하고 버는 돈이 다 그걸로 가잖아요. 투자 그리고 이자 갚는 거.
이렇게만 가니까 소비가 돌아갈 리가 있냐 라는 거죠. 최소의 생활비 이 정도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매겨야 되죠. 결론적으로 어때요? 비트코인 규제 강화되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거 뭐예요? 실명제. 실명제를 요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자금 세탁이라든가 탈세 이런 거 막을 수 있다. 특히 어느 쪽으로 많이 쓸 거냐면은 불법 증여 형식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사서 얘가 팔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 확실하게 들어가라. 그리고 실명제가 확실히 들어가면 세금 부과 역시도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제 안에 둬야지 이것을 그냥 범죄의 소굴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자산시장 거품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빠지고 있죠. 금값도 마찬가지고. 달러 가치는 최근에 뭐 조금 올랐다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좀 많이 떨어졌다. 코로나 터진 뒤로. 자산시장 거품이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외국에선 이미 대비하고 빠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영끌 비투 항상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묻지마 비투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뭐예요? 비트코인 아니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투처럼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도 반대 매매 엄청 많이 나오듯이 요거 함부로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규제 강화되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한에서는 꽤 많이 빠지게 될 것이다. 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